얘기를 했냐면 수에 대한 성질, 프로그래밍에서 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자, 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어, 조금 어둡죠, 그쵸? 펴지는데 오래 걸리나? 조금 더 키워야지. 자, 프로그래밍에서 수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수를 중시 여겨야 하고, 자, 컴퓨터가 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컴퓨터 재원인 프로세서, 메모리,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수를 저장하고, 사용하고, 그쵸? 연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OS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재원들을 활용하는 게 프로그래밍이에요. 그쵸? 우리가 지금 작성한 요 문서가 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그쵸? 우리가 쓴 문서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실행되면 메모리에 들어가 있다가, 자, 실행되면 메모리에 들어가 있다가 우리가 필요한 연산이 있으면 프로세서한테 일을 시키는, 이런 게 우리가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이렇게 연산을 시키고 메모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엔진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OS는 이 전체를 제어하고 있어요. 이 전체를 제어하고 있는 게 OS고, 엔진이 요게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죠. 현재 우리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냐면 VS 코드가 아니라 브라우저를 쓰고 있죠. 브라우저.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 요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죠. 그렇죠? 크롬 브라우저. 자, 우린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그 브라우저가 메모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연산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HTML이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을 해서 자,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요 브라우저에서 엔진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죠? 그 언어가 수라는 것을 기본 데이터 타입이라고 지정해 놓고 쓰더라. 기본 데이터 타입이라고 써놓고 쓰더라. 그 기본 데이터 타입은 보통 리터럴하게 표기를 하고 메모리에 가볍게 저장이 되더라. 기본 데이터 타입이라고 저장이 되고, 그거를 우리가 표기하는 법은 리터럴하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가볍게 표기하면 되고, 그리고 저장은 가볍게 되더라. 가볍게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선언을 해도 여러 번 선언을 해도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고 처음에 만들어진 것을 참조하더라. 자, 요것도 한번 테스트를 나중에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수들은 기본적으로는 연산이 가능하더라. 그쵸? 연산이 가능하더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산이 가능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눈 나머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이제 비교 연산을 좀 배워야 하고, 증가 연산을 좀 배워야 하고, 대입 연산을 배우고, 비트 연산을 좀 배워야 하는데, 요거는 많이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 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트로 저장되니까 비트 연산이라는 게 가능하더라.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기본 데이터 타입의 특징이 객체랑 다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거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림으로.
자, 우리가 이제 수라는 거를 정의하게 되면 수. 자, 뭐 이렇게 10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메모리 공간을 보통 이렇게 네모나게 많이 표현을 해요. 네모나게. 네모나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트 정보를 포함하니까 이렇게 공간이 하나씩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 표현을 해요. 여기 지금 격자 형태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격자 형태로.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메모리, 우리가 생각하는 메모리고요. 메모리에 여기다가 주소가 이렇게 있어요. 주소.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주소가 있고요. 자 여기가 뭐 100번지라고 합시다. 100번지. 100번지. 그리고 우리가 숫자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8개 비트로 정의합시다 라고 해요. 8개 비트로. 8개 비트로 정의합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 8개 비트를 다른 단위로 1바이트라고도 불러요. 1바이트라고도 해요. 파이비트는 1바이트, 다른 말로 파이비트는 1바이트.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8개의 비트로 표현하고 있는 요 수. 자 요 수.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이렇게 써요. A는 10. 그러면 컴퓨터가 이 친구 10을 만들어야 돼요. 자 만들어야 돼서 자 요거 저장 공간을 하나 마련한 후에 우리는 수는 8개야 라고 약속돼 있다고 쳐요. 8개야. 비트가 8개야 라고 돼 있으면 자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 자 어떻게 표시를 해요? 자 10이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 자리에 표시가 되면 정기적 신호가 있으면 여기는 1이야. 여기적 정기적 신호가 있으면 2야. 여기에 정기적 신호가 있으면 4야. 여기에 정기적 신호가 있으면 8이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런 약속이 뭐냐면 이진법이에요. 이진법.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10진법이고요. 10진법.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여기가 있으면 10자리, 그렇죠? 여기에 있으면 100자리, 여기 있으면 1000자리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쓰고 있는 건 10진법이고, 자 여기에 1이라고 표시가 되면 이게 뭐? 여기가 1. 여기에 또 표시가 있으면 2. 그리고 내가 요거 두 개를 다 더하면 이게 10진법으로 3이 되죠, 그렇죠? 3.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치면. 근데 이제 여기 지금 100번째 자리에서 우리가 10이라는 데이터를 약속을 했으니까, 그쵸? 10이라는 데이터를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자 여기 8에 하나 2에 하나를 이렇게 정기적 신호를 줘요. 그러면 요게 뭐가 되냐면 10이 돼요. 10 이렇게 10. 그러면 요 A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A 자, 요 A는 변수죠, 그쵸? 변수. 자, 변수라서 이 친구는 100번지를 저장해요. 100번지. 여기다가 100번지가 몇일까요? 100번지는 100번지는 100이라는 숫자를 저장하겠죠, 그쵸? 100이라는 숫자. 자, 이거 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얘를 100번지라 하지 말고 32번지라고 할게요. 32번지. 자, 너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32번지라고 할게요. 그렇죠? 자, 여기가 32번지예요. 그러면 자, 8, 16, 3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변수는 이 친구가 저장돼 있는 번지수를 저장하는 거예요. 번지수를 32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32번지. 그래서 이렇게 변수 값은 뭘 저장한다? 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요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요 위치, 첫 번째 위치를 저장을 하더라. 첫 번째 위치를 저장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가 32번지다 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더라. 그리고 내가 10이라고 하면 여기서 10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본 데이터 타입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 기본 데이터 타입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 메모리상에서 여기 수라고 명시되어 있는 요 데이터, 요 메모리 비트로 된 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 외에 다른 데이터는 없다. 표시될 데이터는 없다. 라는 뜻이에요. 기본 데이터는 무슨 뜻이다? 여기에 내가 숫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여기 비트 있죠? 28 말고는 다른 데이터는 없어 라고 하는 게 기본형이란 뜻이에요. 기본형. 그 다음에 요거랑 대칭되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자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형. 자, 자료형이라는 것은, 자, 요거 있는 숫자 말고 아까 윈도우처럼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참조하고 있다 해서 다른 말로 참조형이라고도 해요. 참조형. 데이터를 많이 참조하고 있다고 해서 참조형, 또는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고 해서 자료형.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말고 다른 것들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다른 것들이 많다. 기본형은 뭐예요? 이렇게 내가 참조하고 있는 게 이 비트 정보가 숫자밖에 없다라는 뜻의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가 숫자를 8비트로 이렇게만 표시를 하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숫자는 마이너스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가정하고 만든 표기법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생각하지 않고 만든 표기법. 여기는 양수밖에 표기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자, 양수밖에 표기하는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말한 방법에는 양수밖에 표기할 방법이 없다. 양수밖에 표기할 방법이 없다. 자,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있어요.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제가 표기한 방법에는 실수는 표기할 방법이 없어요. 정수만 표기할 수 있어요. 실수는 표기할 방법이 없어요. 실수 뭐예요? 13.3333 할 때 요게 실수죠. 그쵸? 정수만 표기할 수 있고 실수는 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냐면, 자, 요거는 양수만 표기하는 숫자 방법이에요. 양수만 표기하는 숫자 방법. 그러면 음수도 표기할 수 있고, 그렇죠? 실수도 표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양수도 표기할 수 있고, 음수도 표기할 수 있고, 실수도 표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방법이. 자, 거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많은 걸 주입하면 조금 머리가 아프니까 지금 딱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가자고요. 딱 여기까지만. 어떻게? 자, 우리가 메모리라는 것을 이렇게 XY축으로 보고, 자, XY축으로 보고, 내가 특정 위치를 정하면, 자, 거기서부터 내가 약속한 크기가 존재해요. 크기가 존재하고, 그 크기만큼 내가 숫자를 표현하겠다. 그쵸? 숫자를 표현하겠다 그래요. 그럼 컴퓨터는 이 크기를 넘어가는 크기를 표현할 수 없어요. 자, 이 크기를 넘어가는 크기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면 현재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몇일까요?
0부터 자 요거 여기서 1 빼면 이거 다 더한 값이에요. 자 뭐 요거에서 1 빼면 그래서 255까지. 자 요거를 다 더하는 게 뭐다? 이 공식이에요. 이진법의 공식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는 값은 그 앞에 것에 뭐란 거? 1을 뺀 거. 자 1을 뺀 거. 왜냐면 여기 1부터 시작하니까 1을 뺀 거. 그래서 0부터 255까지예요. 0부터 255까지. 자, 그래서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더라. 가장 큰 숫자. 그래, 255. 가장 작은 숫자는 0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8비트로 만들 수 있는 숫자인데 사인이 없는, 요게 지금 음수, 양수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 없다라고 불러요. 사인이 없다. 양수, 음수가 없으면 사인이 없다. 8비트로 표현할 수 없는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사인이 없는 가장 큰 숫자는 몇이에요? 라고 하면 25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사인이 없는 가장 작은 숫자는 무조건 0. 무조건 0. 사인이 없기 때문에 음수가 없어서 무조건 0이 제일 작아요. 어떤 숫자든 간에 사인이 없는 것은 0이 제일 작아요. 사인이 있으면 음수를 계산해야 돼요. 음수를 계산해요. 자, 음수 계산하는 법은 알려드린다 그랬어요. 자, 음수 계산은 알려드린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무조건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 숫자는 8비트로 표현이 되고 첫 번째 비트가 정기적 신호가 있으면 2, 두 번째 비트에 정기적 신호가 있으면 첫 번째 비트에 정기적 신호가 있으면 1, 두 번째 비트에 정기적 신호가 있으면 2, 세 번째 4, 네 번째 8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 놓은 거였죠. 그 다음에 여기 정기적 신호가 있는 것들을 더하는 거였죠. 지금 현재 여기 8이랑 2를 더하면 10이니까 정기적 신호가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친구는 다른 말로 어떻게 0, 0, 0, 0 그쵸? 1, 0, 1, 0 요거의 다른 숫자예요. 그쵸? 다른 뜻 10은 뭐예요? 0, 0, 0, 0, 1, 0, 1, 0 그쵸? 이게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쵸? 10의 다른 뜻은 0, 0, 0, 0, 1, 0, 1, 0이에요. 1, 0, 0, 0, 1, 0, 1, 0 여기까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이걸 왜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머니까 컴퓨터가 생각하는 대로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내가 수를 이렇게 다루는구나. 컴퓨터가 수를 이렇게 다루니까 나는 이게 이렇게 동작한다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인 부분. 컴퓨터는 수를 이렇게 취급을 하더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처음 자, 제가 했던 말들 중에 드디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쵸? 자, 요 부분. 자, 변수는 뭐를? 자, 내가 참조하는 10의 첫 번째 주소, 그쵸? 첫 번째 위치의 주소인 요 32라는 주소를 참조하더라, 그쵸? 32라는 주소를 참조하더라. 요 변수는 누구를 내가 참조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첫 번째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수만 있는 것. 자, 수만 딱 있는 것을 기본형 데이터. 우리가 봤을 때 이 데이터만 딱 존재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하더라. 이 외에 다른 데이터가 많이 존재하면 그것을 자료형이라 하더라.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존재하면 자료형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또 암기.
자, 정기적 신호가 있다 없다에서 요 하나의 단위는 비트다. 그죠? 요 하나의 단위는 비트. 자, 정기적 신호가 있다 없다를 나타내는 요 하나의 단위는 비트고, 자, 요거 8개를 바이트라고 하더라. 자, 그쵸? 요것에 8개를 바이트라고 하더라. 자, 왜 8개냐? 자, 그것은 우리가 2진수, 16진수, 8진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2개씩 더해졌을 때 이렇게 뭔가 8개씩 딱 떨어져서 그것들을 계산했을 때 자, 컴퓨터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빠르게 연산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려고 하진 말고, 그쵸? 다 이해하지 말고, 그게 뭐다? 컴퓨터한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이게 자, 이게 0과 1로 되어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그쵸? 8개씩 묶는 게 더 유리해서, 8개씩 묶는 게 좋아요. 유리해서, 8비트는 1바이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10이란 데이터는, 자, 요게 10이다. 그쵸? 요게 10이다. 계산하는 방법을 알라는 게 아니라, 그쵸? 이해하라는 거였죠. 이해. 근데 내가 정보 처리 기사를 시험 칠 거다 그러면 이거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쵸? 내가 정보 처리 기사를 가지고 있다. 없으세요? 자, 그러면 내가 내년에 정보 처리 기사를 따실 거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왜 따야 되냐면 그 회사나 이런 데서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 고급 인력의 개발자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그 내밀 수 있는, 국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보 처리 기사를 좀 따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 정보 처리 기사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나중에, 지금 당장 말고 나중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은 이렇게 데이터가 된다. 그리고 요 자리가 다 뭐다?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었죠? 2의 0승이 1, 2의 1승이 2, 2의 2승이 4, 8, 16, 32, 64, 128, 그리고 25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배워볼 거냐면, 자, 뭘 배워볼 거냐면 양수와 음수를 좀 볼 거예요. 양수와 음수. 자, 요거는 수와 메모리가 될 거죠. 수와 메모리와 변수가 될 거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볼 것은 이 전체를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나. 이게 지금 만든 게 또 새로 삭제하고. 이번에는 양수와 음수 한번 해볼 거예요. 양수와 음수. 자, 아까 전에 자, 어려웠던 분은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렇죠? 표가 이렇게 표. 자, 실제로 수는 8비트보다 큰 걸 가지고 수를 만들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8비트가 아니라 8바이트를 쓰고 있어요. 8바이트를.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8바이트를 바로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8바이트를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8비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8비트를 기준으로. 자,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는 수가 기본 뭐예요? 수가 8비트예요. 따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시는 영역이었죠? 8비트인데 8바이트인데, 그렇죠? 8바이트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수업으로 8비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수업은 그렇죠?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는 8비트를 기준으로 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8비트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이렇게 옮기고 이게 다 복사가 안 되네요. 이게 이렇게 하면 다 복사돼야 되지 않나? 그렇죠? 멍청한가 봐요. 그렇죠? 대충 해볼게요. 자, 이번에 다시 해볼게요. 다시. 자,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여러분들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3이라는 숫자를 자, 13이라는 숫자를 저장하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요. 그럼 컴퓨터는 자, 여기에 자, 이 자리에 그쵸? 자, 어떻게 만들까요? 자, 여러분들 공책에 쓰셔도 되고 컴퓨터 메모장에 쓰셔도 되고 그쵸? 아까 12 더하기 1이죠. 그쵸? 그러면 12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8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8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나머지는 전기적 신호가 이렇게 없는 게 되겠죠. 그쵸? 없는 게. 자, 이번엔 조금 어렵게 해볼까요? 좀 어렵게. 자, 어렵게. 자, 150. 자, 150 어떻게 될까요? 150. 자, 150. 150. 여러분들 150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볼게요. 자, 2를 나눠요. 자, 2를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7에 14. 그쵸? 2, 5, 10. 그쵸? 또 2를 나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나머지는 0. 그쵸? 여기 어떻게 해요? 2, 3은 6. 2, 7에 14. 나머지는 1. 그쵸? 그 다음에 2, 1은 2. 2, 8에 16. 나머지는 1. 그쵸? 2, 9, 18. 나머지는 1. 그쵸? 2, 4, 8. 그쵸? 나머지는 1. 그쵸? 아, 나머지 0이네요. 그쵸? 2, 9, 18이죠. 그쵸? 그리고 0. 고마워요. 0. 그 다음에 2, 4, 8. 그 다음에 2, 2, 4. 그쵸? 0. 그 다음에 2, 1은 2. 그쵸? 이렇게. 그러면 1, 0, 1, 0, 1, 0. 1, 1, 0.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1, 0. 그쵸? 1, 0, 1, 1,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1 더하기 4 더하기 16 더하기 30인데 아니죠. 그쵸? 아니죠. 그쵸? 거꾸로 해볼까요? 자, 거꾸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요? 아니죠. 아니, 거꾸로 하면 좀 이상하죠. 그쵸?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쵸? 그럼 맞아요?
1. 그렇다고요? 이렇게 거꾸로 하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 0, 1, 0, 1, 1, 0이라고요? 이렇게? 그럼 이미 커지는데? 그쵸? 커지는데?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서 1, 0, 1, 그쵸? 1, 0, 1, 0, 1, 1, 0 하고 마지막에 1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쵸?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잘못된 것 같았죠? 2, 7에 14, 2, 5, 10, 그쵸? 0. 여기서 1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쵸? 계산법이 틀리지 않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렇게 제가 실수를 하고 있을까요? 그쵸? 이렇게 150을 못하고 있어요. 그쵸? 150을. 이렇게 쉬운 것을 못하고 있어요. 요거를 1 하면 되려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다 더해볼까, 다시? 48이고, 그쵸? 이게 지금 더하면 5죠, 그쵸? 그러면 53이죠, 그쵸? 53이고, 요거 더한다고 안 되죠, 그쵸? 요거 더해도 안 되고. 뭘 잘못했나봐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맞는데, 제가 뭘 잘못하고 있어요, 그쵸? 잘못하고 있어요. 2, 7에 14, 2, 50, 그쵸? 2, 3은 6, 2, 7, 네. 37, 75를 일어났을 때 37이고, 37의 나머지가 518인 아, 거기 1이고 1에서 0 나오고 0, 그 다음에 2 아. 나머지가 나와요. 맞는 것 같은데, 그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쵸? 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쵸?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죠, 그쵸? 자, 계속 붙을 수 없으니까, 자, 잠시 이렇게 놔두고, 자, 이번에는, 자, 뭘 해볼 거냐면, 음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음수. 자, 음수. 자, 다시 집중하고, 자, 안 되는 거 잠시 멈추고, 제가 할게요, 그쵸?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자, 그럼 요거는 숫자가 몇이죠? 그쵸? 26이에요? 네, 26이죠. 자, 26인데, 자, 우리, 자, 요 숫자를, 자, 음수로 만들고 싶어요. 음수로 만들고 싶어요. 음수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자, 우리, 요 개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 그러면 음수를 어떻게 표현할까? 자,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음수를 표현을 하려면, 여기서 반은 표현을 못 할 것 같아. 반은 표현을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자, 요 앞에 것을 너는 숫자가 아니라 사인 비트라고 하자. 널 사인 비트라고 하자. 라고 한 거야. 사인 비트라고 하자. 자, 요 앞에 것을 뭐라고?
자, 여기를 사인 비트. 자, 사인 비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 신호가 있으면 음이에요. 여기에 신호가 있으면 음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신호만 이렇게 주면 음이 되는 거였죠. 음이. 자, 여기다 신호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신호만 주면 음이 되면 참 좋은데, 그쵸? 자, 음이 되면 참 좋은데 이렇게, 그쵸? 그럼 마이너스 24가 되면 26이 되면 참 좋은데, 그쵸? 자, 그렇게 사람 사는 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사람 사는 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자, 여기를 사인보호로 한 거는 맞아요. 자, 사인보호로 한 건 맞는데 여기에 신호를 준다고 해서 마이너스 26이 되진 않아요. 자, 마이너스 26이 되지 않고요. 자, 계산법이 있어요. 계산법. 자, 계산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여기는 사인보호예요. 사인보호. 여기가 뭐라고요? 사인비트. 자, 사인비트인데 여기가 신호가 있으면 모두 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얘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이게 좀 흠이 제가 한 번씩 눌러야지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였죠. 0 또는 마이너스 1. 자, 이 컴퓨터는요. 컴퓨터는 보수연산이라는 거 잘해요. 보수연산. 자, 보수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체를 다 반대로 만드는 거예요. 다 반대로 만드는 거. 자, 다 반대로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전기적 신호가 다 있잖아요. 그쵸? 이 전기적 신호가 없고 여기에만 있잖아요. 그쵸? 이걸 어떻게 다 반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만들었더니 여기가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음의 부호가 붙죠. 요것을 음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음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요걸 그래서 요것의 반대가 뭐예요? 음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해도 참 좋은데,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나면 참 좋은데,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나면 참 좋은데, 자, 우리 좀 이상하게도, 자, 우리 숫자는 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0. 자, 0. 자, 이 0이라는 데이터는 뭐냐면, 자, 여기에 신호가 하나도 없는 게 0이에요. 자, 신호가 하나도 없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자, 여기 신호가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 신호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 보수를 줬어요. 자, 이 값은 뭘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0의 보수는 마이너스 0인가요?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쵸?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참 좋은데 개발자들은 이 숫자를 그냥 버리기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아까 받았던 요 숫자 있죠. 그쵸? 요 숫자. 자, 요 숫자를 보수로 바꾸면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마이너스 26이 됐으면 좋겠지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7이 돼요. 마이너스 27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26으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1을 더하고 여기를 다시 보수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1을 더하고 보수로 만들어야지 이게 마이너스 26이 돼요. 이유가 뭐라고요? 0을 바꿨는 요게 마이너스 0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마이너스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바람에 하나 앞으로 당겨진 거예요. 그쵸? 하나 앞으로 당겨져서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7이 돼서 내가 마이너스 26을 하려면 바로 보수로 하는 게 아니라 1을 더해서 보수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연산법이에요. 마이너스 연산법.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면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보수 연산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요걸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그쵸? 자 우리가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사인 부호라서 여기만 1이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26이 되면 참 좋은데 자 그렇게 안 하고 CPU가 보수 연산이라는 거 참 잘하니까 얘를 다 뒤집어 보기로 했어요. 그쵸? 이렇게 다 뒤집기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뒤집으면 뭐 어떻게 마이너스 26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가 봤을 때 자 컴퓨터가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봤을 때 자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가 0이고 그쵸? 이게 0이고 자 0이고 요거를 보수했던 이 값도 자 마이너스 0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너는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한 칸 뒤로 더 갔더라 그쵸? 한 칸 더 뒤로 갔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수하면 마이너스 27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26이 아니라 27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그게 마이너스 25든 마이너스 24든 26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쵸? 앞부분이 뭐예요? 사인 부호가 있고 이거 사인 비트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8비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수의 최대값은 몇이에요? 아니죠. 여기가 128이었죠. 그쵸?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양의 정수 최대값이겠죠. 그쵸? 그러면 127까지 되겠죠. 그쵸? 127까지. 그쵸? 지금 여기 사인 부호니까 얘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의 부호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0까지고, 그럼 음은 어디까지냐? 이 친구를 뒤집으면 마이너스 1이고, 끝에는 마이너스 128까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수로 표현할 수 있는 양부터 음까지는 마이너스 28부터 127까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가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요렇게다. 자, 요렇게. 그래서 1바이트짜리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 그쵸? 1바이트짜리 정수를. 그럼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범위를 갖는 이유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쉬었다가 와서 좀 빨리 쉴게요. 그쵸? 쉬었다 와서 왜냐하면 다음 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실수 정의법 알려드릴게요. 자, 실수는 여기 위키백과 보시면 조금 특이하게 돼 있어요. 자, 실수 메모리 저장 이렇게 할게요. 메모리 저장. 나무 위키 볼게요. 플러트 더블 이렇게 하죠. 더블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더블인데 나무 위키 이렇게 하죠. 나무 위키. 자 보면 여기에 방금 제가 했던 얘기들이 여기 있어요. 그쵸?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부동소수점이라는 건데 자, 여기에 지수부, 그 다음에 가수부 이런 게 있어요. 지수부, 가수부, 여기가 사인인데 요렇게 지금 따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쵸?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갔다 와서 쉬었다 와서 할게요. 그쵸? 쉬는 거는 35분까지 쉴게요. 35분까지. 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이
고수 개념 있잖아요. 요거요? 예. 네네.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어요? 양과 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인 비트가 있다 정도. 그냥 비트로 수를 표현한다 정도.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게요. 컴퓨터는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약속된 길이가 있다. 그걸로 어떤 지점은 양과 음으로 표현하고 어떤 지점은 1이고 2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 값을 더한 걸로 수를 연산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으로 수를 만들고 있다. 어떤 약속으로. 네네. 전화 받고 다시 질문 받을게요. 전화 받아야 돼가지고. 네.